부자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야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웠어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우고 그리고 수소 문제를 풀고서 아주 행복해했어, 그지? 왜냐하면 일생 동안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하이드로젠을 풀고 하이드로젠에서 뭐 라이먼 계열이 어떻다, 뭐 발 뭐 이런 거 에너지 레벨 다 구해냈고, 더군다나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알아내고. 그런데 말이야 하이드로젠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심플한 수소 원자에 대해서 풀었을 때 나온 결과가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O에서 나온 결과하고 이제 똑같았어요. 우리 보호 모델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보호 모델이 이게 만물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매스터 이퀘이션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보호 모델을 가지고 수소 원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수소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스펙트럼은 풀었는데, 그런데 수소 원자를 딱 넘어서서 헬륨이 되더라도 벌써 이제 안 풀리기 시작을 하고, 헬륨뿐만이 아니라 보론도 있고 카본도 있고 나이트로젠도 있고 머큐리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풀어야 되는데, 아니 우라늄 92번 가기는커녕 2번부터 벌써 난관에 부딪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보호 모델은 결국 신이 주신 마스터 이퀘이션은 아니고 그거를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우라늄까지 이렇게 아토믹 넘버가 큰 경우에 그러한 데서 일어나고 있는 피직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방법이 없느냐?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우라늄 92번을 가기 앞서서 우리 2번부터 해보죠. 1번 알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92번까지 가야 되는데, 92번 직접 가지 말고 2번부터 가보자. 몇 번까지 가시죠? 92번부터 가자고? 기왕이면 92번 갈 거면 92번 갈 거면은 92번에 원자를 풀지 말고 핵을 풀면 요즘에 그 이슈인 그 이슈, 국제적인 이슈, 뭐지 무슨 탄? 원자탄? 원자탄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92번 가지 말고 2번부터 풀자. 사실 뭐 원자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 얘기하려면 또 이제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재밌어 보겠다고? 원자탄 얘기 한번 할까? 예. 오늘 그 핵물리 말이야. 방송 끄고 핵물리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이제 재미난 부분이니까 언젠가 그 이슈를 한번 건드려 보겠어요. 근데 오늘은 92번보다는 2번부터 한번 해보자. 진짜 좀 나간 다음에. 그러면 헬륨이다. 그러면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냐면 이게 마스터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서, 마스터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물을 다 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마스터 이퀘이션이에요. 물론 렐라티비스틱한 경우까지 이제 풀어내려면 디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이드로젠이라든지 원자를 이렇게 기술할 때는 디락 방정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C분의 V의 자승 코렉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만물의 그 베이직한 그런 이퀘이션이고, 이거를 풀면 이제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다.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다 알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끔찍한 건데 과연 내가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건가 말 수 있을 건가 베스트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이 베스트 이퀘이션 과연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등등까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실 있거나 말거나 베스트 이퀘이션이면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복잡한 문제보다는 이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를 이제 풀어보는데 처음으로 요 푸사이가 말이지. 푸사이가 이게 해밀토니안이 처음으로 이제 복잡한 경우가 이제 된다 이게. 뭐냐면 헬륨이다. 헬륨이다 그러면은 뭐가 헬륨이냐? 헬륨이 뭐죠? 핵이 있고 수소는 전자가 몇 개가 도느냐면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도는 게 수소인데 헬륨은 전자가 이제 두 개가 돌고 있다. 그리고 핵 속에서는 G가 어떻게 되죠? G가 2인 그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게. 자,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1이라고 하고 이쪽의 거리를 R2라고 하면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되느냐면 2n분의 P1의 자승에다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P2의 자승에다가 R1분의 G의 2의 자승 R2분의 G의 2의 자승 플러스 하기는 R1 마이너스 R2의 그 다음에 2자승이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해밀토니안이 이제 복잡해졌어요. 왜 해밀토니안이 복잡해졌느냐 하면 파티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파티클의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이 파티클하고 핵하고 사이에 쿨롱 인터랙션이 R1분의 G의 2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R2분의 G의 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 리펄시브 인터랙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무엇을 무시를 하느냐 하면은 핵의 운동이라든지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라든지 스핀 오브 인터랙션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가장 간단한 경우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만약에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라든지 스핀 오브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싶으면 그거를 퍼터베이션 이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고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해밀토니안이 이제 쉬운 거 두 개하고 어려운 거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n분의 P1의 자승, R1분의 G의 자승은 거기에 1이라는 일렉트론 1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2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텐셜이 들어가는데 이 포텐셜이 이제 복잡한 포텐셜이다. R1하고 R2에 관한 복잡한 포텐셜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가 없을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그런 이것이 없으면 이 문제는 다 풀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를 알고 있느냐면 이거는 R1에만 관계되고 이게 R2에만 관계가 되고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이 두 개의 해밀토니안의 합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은 뭐냐면 R1, 그 다음에 R2,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에 해밀토니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우리가 해밀토니안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인디펜던트한 거가 되면 우리 이 이퀘이션을 풀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각각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에 곱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각 아이겐밸류의 합으로 표시가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 풀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에서 커져. V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V가 없으면 자, V가 없다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V라는 게 없다면은,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을 금방 구해낼 수가 있는데, 그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각각 솔루션은 이렇게 곱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V가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가지는 경우는 V가 제로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에너지는 2배 에너지에 이렇게 되고, 자, 2배에다가 각각의 아이겐밸류 각각의 아이겐밸류는 뭐냐면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하나 돌고 있어요. 그럴 때 핵이 있고 전자가 그 둘레를 돌고 있다. 우리 수소에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13.6 일렉트론 볼트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이거 MC 자승에다가 알파 자승에다가 이거를 둘로 나눈 거예요. 기억이 나지? 이거 풀었어. 이거는 핵 속에 차지가 1이 있는 경우고, 핵 속에 차지가 10개가 있다. 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G 알파의 자승이다. 그러면 이제 G가 1인 경우가 13.2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헬륨에서는 어떻게 되죠? G가 2지. 2의 자승을 2로 나누면 얼마지? 2. 그러니까 2에다가 MC 자승에다가 알파 자승이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이 얼마냐면 4에다가 MC 자승에다가 알파 자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3.6 일렉트론 볼트의 몇 배가 되는 거죠? 4배, 8배. 8배. 8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08.8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V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저거를 포토베이션으로 처리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지 말고 포토베이션을 배웠으니까 포토베이션을 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 이 모든 거를 포토베이션으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자. 물론 포토베이션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브루탈 포스로 저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한번 해보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이 퍼터베이션 이론을 가지고 풀어도 실험 결과하고 좀 잘 맞질 않아요. 그럼 퍼터베이션 말고 어떤 다른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새로운 방법, 베리에이션 메서드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우리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젠에 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아주 재미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소 헬륨, 파라헬륨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피직스 같은 것들을 한번 거기서 보고 셀렉션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게 오늘의 이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퍼터베이션부터 해보자. 퍼터베이션은 뭐냐?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 이론을 이제 도입을 하겠어요. 자, 퍼터베이션으로 이거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기로 하겠다. 이제. 자,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는 사이 써놓고 휴밀토니언 써놓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여기다가 사이 제로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앞서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08.8일렉트론 볼트가 됐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포텐셜을 무시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보니까 108.8 이게 어떤 경우였느냐면 첫 번째도 n 이퀄 1이고 두 번째도 n 이퀄 1인 경우였어.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n 이퀄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n 이퀄 1인 상태 속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 이게 에너지가 이제 가장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요 놈이 여기에서 돌질 않고 여기서 도는 게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일 거다. 그러니까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과 2로 이렇게 돼 있더라.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 1, 3이겠냐? 2이겠냐? 1, 3 아니면 2야, 그지? 1, 3? 그 다음에 1 살까? 2일까? 응? 1 살까? 2일까? 그 다음에 1 살까? 1 올까? 1 5까? 2일까? 1호. 이게 이렇게 잡아줘. 여러분들 그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자승분의 1에 수소에서는 마이너스 n자승분의 1에 13.6이니까 이 간격이 이렇게 쭉쭉쭉쭉 줄어들잖아. 그지?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2로 갈 거야. 그 다음에 2, 3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이렇게 쭉 줄다가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갈 거다.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가 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8.8 일렉트론 볼트가 나면 우리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를 저기 하늘로 이렇게 올린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랙션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두 개가 인터랙션 하지 않는 두 개가 밑바닥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꺼집어내서 프리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저기 0으로 갔지? 그러니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54.4. 54.4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여기에 요거보다 54.4가 높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가 이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저기 있어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저기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여기 있는 한 놈을 꺼집어내 가지고 저 무한대로 가져가는데 무한대에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경우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죠? 0이야. 가져가서 끌어서 거기까지만 가져가는데 드는 에너지야. 그거보다 조금 더 힘차게 에너지를 주면 저기 먼 동네 가서 놀 수 있지, 그지? 움직일 수 있지, 그지?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은 먼 동네 가서 더 잘 놀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54.4보다도 에너지를 더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이 저 동네 가서 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줘도 저 동네 가서 놀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54.4 위쪽은 콘티니움이다 이거예요. 콘티니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 레벨이 디스크리트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 영역은 콘티니움 레벨이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보다도 더 높은 에너지를 주면서 이거를 뜯어낼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콘티니움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온다. 이 위쪽은 콘티니움인데 콘티니움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이 들어가 있다. 아니 세상에 콘티니움 사이사이에 디스크리트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에너지 레벨이 샤프한 것만 나와가지고 샤프한 그런 픽이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콘티니움이에요. 그런데 그 콘티니움 사이에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그런 에너지 레벨이 있다 그러면 저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겠느냐. 디스크리트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쪽 아니면은 그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은 트랜지션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이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콘티니움 속에 들어가 있더라.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이야 내가 요렇게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에너지를 줬어. 1,1에서 만약에 2다. 이런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줬을 때 과연 이게 스펙트럼이 디스크리트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컨티뉴하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 구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 레벨보다 작은 트랜지션 얼마든지 있지, 그지?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있단 말이야. 그럼 디스크리트한 게 저게 눈으로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저게 눈으로 보여. 이걸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런 데 올라갈 때는 에너지 레벨이 낮을 때는 굉장히 샤프한 거,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샤프한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콘티니움을 지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브로드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브로드한 스펙트럼 속에서 뭐냐면 투투가 브로드한 스펙트럼 속에서 이게 보인다. 물론 여기에 샤프니스가 이거보다 이제 나빠요. 왜 그러냐? 투투로 갔다가 옆 에너지로 이렇게 디케이를 할 수가 있어. 옆으로 디케이를 할 수가 있으면 저 스펙트럼이 이제 브로드해지는 거거든. 신기하지. 자, 그래서 컨티니움 속에서 디스크리트한 게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놓고 여기에 대한 스펙트럼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소와 파라와 싱글렛과 트리플렛이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그걸 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뭐를 하느냐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지금 이게 퍼터베이션 이게 H'인데 H' 저거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은 일렉트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넣어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써야 돼.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둘 다 1빵빵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배웠는데 두 개 아이겐 펑션에 곱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곱으로 이렇게 써보니까 여기서 곱으로 써보니까 이 두 개가 시메트릭하게 된다. 원빵빵 R1 원빵빵 R2인데 R1 R2를 살짝 바꿔버리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스페이스 파트가 지금 시메트릭하게 되어 있더라. 자, 스페이스 파트가 시메트릭하면 그런데 이거는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페르미온이니까 두 개를 이렇게 익스체인지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스핀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스핀 파트가 엔티 시메트릭 해가지고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저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싱글렛, 카이 싱글렛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이거 공부를 했단 말이야. 카이 플러스에 1에다가 카이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카이 마이너스에 1 스핀 시글렛이니까 1, 2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업 다운과 다운 업의 콤비네이션으로 돼가지고 이러한 스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자, 저거를 넣어가지고 지금 퍼터베이션을 이제 풀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는 스핀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지. H'에는 전혀 스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H'은 지금 뭐로 되어 있느냐면 두 개의 일렉트론 사이에 리펄시브 인터랙션이 지금 퍼투베이션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H'에는 지금 스핀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질문이 뭐냐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왜 저런 스핀을 저기다 넣느냐? 넣는 거는 왜? 계산에는 상관이 없는데 왜 넣느냐? 응? 구태여 안 넣어도 될 거를 왜 넣느냐?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지? 구태여 안 넣어도 될 거를 왜 넣느냐? 그게 이제 질문인데. 넣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구태여 넣어야 될 거를 넣은 거예요. 꼭 넣어야 돼. 금방 나와. 왜 넣어야 되는가 하는 게 금방 나오니까 아주 지금 좋은 질문인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넣느냐? 그런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꼭 넣어야 돼. 진짜 넣어야 돼. 진짜 안 넣으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몇 년 동안 속으로 고민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다 풀려요. 여러분들 훈투의 법칙이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훈투의 법칙은 뭐냐면 원자가 있는데 말이야. 원자가 있는데 원자 안에 일렉트론이 들어가는데 이놈의 일렉트론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스핀이 패럴렐하게 들어가가지고 스핀을 맥시멈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더라. 뭐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맥시멈으로 패럴렐하게 들어가는 게 더 좋더라. 그거 언제 배웠니?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지. 고등학교 때 배웠어. 근데 그거 배우기만 했지. 왜 훈투의 법칙이 맞느냐? 왜 패럴렐하게 들어가는 게 더 좋으냐? 여태껏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누가 속 시원하게 그거 설명해 준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게 이 속에 다 숨어 있다 이제. 심지어는 하이젠버그가 이 심플한 이 문제를 풀고서 하이젠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페로마그네티즘을 이해를 했다. 하이젠버그가 이거를 보고서 페로마그네티즘이 뭐지? 스핀이 들어가 있는데 다 한쪽 방향으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핀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온라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자석이 되는데 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으로 스핀이 다 가가지고 강력한 자석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리진조차도 지금 스핀을 고려해서 요 문제만 풀더라도 거기에 대한 힌트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오늘 그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 사실은 이 하이드로젠 문제 푼 다음에 헬륨 문제 푼다. 여기서 끝내지 말자 이거지. 이거를 풀므로 해가지고 좀 더 깊은 피직스 그 속에 물리의 그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자 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팁을 할게. 이거를 끌고 다니겠다. 또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응?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게
따지는. 자, 그래서 first excited state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ground state는 하나만 가능한데 first excited state는 이제 두 종류가 가능해요. 뭐냐면 스핀 싱글렛이 있고 스핀 트리플렛이 있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이제 가능하다 이게. 자, 스핀이 싱글렛인 경우에는 이게 엔티 시메트릭하니까 스페이스 파트가 시메트릭해야 되고, 트리플렛은 스핀이 시메트릭하니까 스페이스 파트가 엔티 시메트릭해야 되는데,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교수님, 저기에요. 펄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전자가 한 개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위쪽 스테이트로. 근데 저 R1, R2가 바뀌면 둘 다 올라가는 건가요? 첫 번째 식이 그러니까 R1이 앞에는 100이었는데 뒤에는 ELM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1번 전자도 올라가고 2번 전자도 올라가는 게 겹쳐지는 건가요?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서? 요 놈이 요렇게 이제 돌아간다.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였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면 둘 중에 한 놈은 위에 있고 한 놈은 아래쪽에 있는 게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였다 그랬지. 한 놈은 올라가 한 놈은 안 올라갔어요. 그게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야. 그런데 이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보면 한 놈은 올라가고 안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일렉트론인데 일렉트론은 페르미온이거든. 페르미온이 만족해야 될 그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개를 이렇게 바꿨을 때 그 웨이브 펑션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게 두 개가 요렇게 요게 1이고 요게 2인지 요게 1이고 요게 2인지 그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네. 그게 이른바 뭐냐면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는 건데 이렇게 1이 있고 2가 있는 거는 2가 있고 1이 있는 거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별을 할 수가 없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 두 개를 1 인덱스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른바 뭐냐면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돼야 될 그 프린시플이 뭐냐면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큰 레스트릭션인데 그게 뭐냐면 익스체인지를 시키면은 마이너스가 항상 나와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이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로 이 웨이브 펑션을 썼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웨이브 펑션으로 썼어요. 자,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는 올라가고 한 개는 안 올라갔어. 이거 보면
한 개는 올라가고 한 개는 안 올라간 거니까 두 개 더 올라간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1이 올라갔는지 2가 올라갔는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항이 이제 다시 쓰이게 되고 토탈 웨이브 펑션은 엔티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스페이스 파트가 시메트릭하면 스핀 파트가 엔티 시메트릭 해야 돼. 스페이스 파트가 엔티 시메트릭하면 스페이스 파트가 엔티 시메트릭하면 스핀 파트가 시메트릭 해야 돼. 그 조건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웨이브 펑션을 얘기해요. 해밀토니안이 뭔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는 게 이 웨이브 펑션은 해밀토니안에 관계없이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만족해야 될 엄청난 큰 제약 조건. 그거를 보세요. 왜 저렇게 되느냐? 좀 묻지 마라. 왜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만족이 되고 그거 묻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세상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우주를 신이 창조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고 저런 우주를 창조를 했어요. 저거는 증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벌써 몇 번을 얘기를 했었어, 그지? 저거는 증명되는 게 아니다. 우주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주를 우리가 기술을 하려면은 저렇게 기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두 개를 보면 싱글렛이나 트리플렛이나 만약에 포텐셜 V가 없으면 싱글렛이거나 트리플렛이거나 에너지 상태가 같은데 저 포텐셜 V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싱글렛과 트리플렛이 에너지 상태가 작아지고 그러면 트리플렛이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고 있을 때 트리플렛이 에너지가 더 낮아지니까 스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패럴렐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훈투의 법칙을 유도해내겠다 하는 게 오늘의 명제예요. 자, 그거를 지금 가기 전에 벌써 다 얘기했네. 재미없겠네 이제 산수야 이거. 그거를 유도하려고 지금 이게 샥 가고 있는 거거든. 자, 그거 지금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산수니까. 야, 근데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말이야. 포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아주 굉장히 달라. 뭐가 다르냐?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트리플렛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것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하는 건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트리플렛이 존재할 수 없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트리플렛이 존재하려면 첫 번째 이놈의 스핀도 업이고 이놈의 스핀도 업이어야 된다면 그지? 업업이거나 다운이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퀀텀 넘버가 다 같아지죠. 그럼 모든 퀀텀 넘버가 다 같아지면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푸사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만약에 트리플렛으로 된다 그러면은 1빵빵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은 트리플렛이 돼야 되지. 트리플렛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메트릭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둘 다 1빵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익스체인지하면 시메트릭 해야 되고 그러한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푸사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푸사이가 제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트리플렛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퍼터베이션 이론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irst excited state, 그 다음에 second excited state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이제 하도록 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퍼터베이션 이론을 사실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할 때는 이 싱글렛 파트 이쪽이 말이지 이쪽이 1이 되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싱글렛 파트가 1이 되니까 스핀 컨피그레이션이 저쪽에 계산은 지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책을 보면 이쪽 부분은 1이니까 그냥 쓰지 않았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렇게 써놓고 왜 저걸 안 썼느냐 하면은 이 스핀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노멀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 돼요.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말이야. 이 계산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계산이에요. 대학원 가서 이 계산 굉장히 많이 나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계산이 나오느냐 그러면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쿨롱 포텐셜이 1/R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 이거 쿨롱 포텐셜이 1/R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나와.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복잡하냐 그러지만 진짜 봐. 이게 D3승의 R1은 파티클이 R1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R1의 자승에 DR1에 사인 세타 1에 D 세타 1에 D 파이 1 이렇게 되고 D3승의 R2는 R2의 자승에다가 DR2에 사인 세타 2에 D 세타 2에 D 파이 2. 그래서 베리어블이 몇 개냐면 베리어블이 6개고 6중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기분 나쁜 게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알면은 이게 R1의 자승, R2의 자승, 2개 R1, R2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 앵글을 뭐로 할까? 둘 사이의 앵글이고 이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 예.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지적은 한 게 아니야, 그지? 그래, 우리 지적도 받았고 포기하고 살고 그럴 순 없지, 그지? 그걸 이제 지적은 하지만 우리가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꺼집어내는 게 이게 물리학자입니다. 그건 한번 6개를 10분 내로 접근을 하겠다 이거네. 그러면 작전을 세워야 돼 이런 거 보면. 자, 여기에다가 요걸 넣고 여기다 요걸 넣으니까 이게 이렇게 넣고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지렁이 6개를 이제 밟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보면 이 공간 접근하는 거니까 R1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세타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 0부터 파이까지 간다. 저거는 0부터 2파이까지 간다. 그러니까 전 공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자. 요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각도야. 2개의 벡터가 있으면 2개의 벡터 사이에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이렇게 잡아. 나를 쓰면 이제 각도를 이렇게 잡아. 이거를 여기 원점을 이렇게 잡고 이게 R1이고 R1이 이쪽에 있고 R2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의 각도를 나를 쓰면 이렇게 세타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R2 적분을 하는데 R1부터 적분을 해도 되고 R2부터 적분을 해도 되는데 R2부터 한번 적분을 해보죠. 이렇게. R1은 여기에 있는데 R1은 있는데 R2가 지금 세상을 한 바퀴 돌아가는 걸로 해보자 이게. 그래서 R1의 방향을 G방향, G2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R2를 전 공간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자. 그러면 R1과 R2 사이에 각도는 뭐가 되죠? 세타 2가 되는 거예요. 그지? R1도 세상을 한 바퀴 돌아가는 거고 R2도 세상을 한 바퀴 돌아가는 건데 R1을 고정을 시키는데 어느 축에다 고정을 시키느냐면 G축에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R2를 세상을 한 바퀴 돌아.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이게 세타 2라고 이렇게 썼어요. 요게 또 묘미야. 요거를 왜 이렇게 해도 되느냐면 공간 적분을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 틀리고 싶으면 요거를 정 틀리고 싶으면은 R1의 방향은 G2에다 놓지 말고 다른 데다 놔. 그러면 10년 걸려서 못 풀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저 적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 적분이 자, 그래서 이 적분부터 한번 해보자. 이 적분부터 해보자. 자, phi2는 상관이 없으니까 적분할 때 phi2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2파이가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를 거기다 넣고서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요렇게 사인 세타와 요렇게 쓴 거를 쓰기 싫을 때는, 다 쓰기 싫을 때는 d 오메가 1. 뭐 이렇게 쓰지? d 오메가 1. 그러면 저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d 오메가 2라고 하고 d 오메가 2라고 하고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야, 이게 너무도 행복해. 너무도 행복한 게 뭐냐면, 아이고, 사인이 빠졌네. 여러분들 너무도 행복한 게 이게 적분이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된다 이게. 왜냐하면 분모에 코사인이 있지만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되잖아, 그렇지? 코사인 세타를 x라고 놓으면 dx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인 그쪽이 한꺼번에 홀라당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거 앞에 거 2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더라 안 하는데.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R1 마이너스 R1의 자승 더하기 R2의 자승 빼기 2의 R1, R2 거기다 루트 씌우면 뭐냐면 R1하고 R2 이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R1의 자승, R2의 자승 더하기 2배의 R1, R2가 나오니까 R1 더하기 R2가 돼가지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옛날에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했는데 그래서 옛날 노트를 보니까 밥 먹듯이 착착착 했는데 2가 틀렸더라고.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 계산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봐요. 지렁이 4개 중에 몇 개를 잡았지, 지금? 6개 중에서 몇 개를 잡았지? 2개를 이제 잡아버렸어. 뭐가 남았어요? 이제 다음에 할 거는 R2에 대한 적분이 남았지? R2에 대한 적분은 계산을 하자. 그냥. 이렇게 빨리 계산이 진행이 된 거는 우리가 축을 잘 잡아서 그래. R1은 G2 방향으로 잡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말이야. 요거를 이렇게 보면, 요거 여러 번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나왔냐면은 dR2가 남았고 R2의 자승이 남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아직도 지렁이 3개가 있고
지렁이 세 개는 오래 가는 거고. 자, DR2에 R2의 자승이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여기서 보면, 짠 보면, R은 R2에 숫자에 써봤고, R은 더하기 R2에 빼기 R은 R2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에 또 이제 잘난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접근할 때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접근할 때 이제 고민이 돼요. 이 특값. 요거를 절대값을 어떻게 빼내느냐 하는데, 절대값 들어가가지고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지?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러면 이게 R1, DR2에 짠짠짠짠 더하기 R1부터 무한대까지 DR2 짠짠짠짠 이렇게 한번 구간을 나눠보자 이게요. 구간을 나눠보자. 여러분들 R2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 하면 0부터 R1까지 변하지. R2가 0부터 R1까지 변할 때는 R1이 크냐 R2가 더 크냐? R1이 더 크지. 그러니까 R1이 더 크니까 요거 계산할 때는 2파이 R1 R2. 자, R1이 더 커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지? 2에 R2가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2에 마이너스 2G에 R2에 오버 A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R1, R2에 소파에 써놓고, R1부터 인피니티까지 간다. R2가 R1부터 인피니티까지 가는 동안에는 R1이 더 크니 R2가 더 크니? R2가 더 크지? R2가 더 크면은 R1 더하기 R2 빼기 R2가 더 크니까 R2 마이너스 R1이 돼가지고 R2가 지워가지고 2R1이 되네. 그치? 2에 R1 2에 2G에 R2에 A제로 저 R2제곱 어디 갔어? R2제곱이 사라졌는데. R제곱이 R2제곱을 안 썼구나. 여기다 R2제곱이 안, 뭐 지훈이가 그 날카로움이 보통이 아니네. 저런 거네. 지훈아 그럴 때는 딱 돌려서 이게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 이제 적분을 하는데, 아직 적분하는 데 많아. 여기서 보면 여기 R2하고 R2 해가지고 여기 R2가 있네. 이렇게 지워버리면 R2의 자승에다가 익스포넨셜 이렇게 들어가고, R1은 어떻게 돼? R1은 콘스탄트야. 왜냐하면 R1은 저 동네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R2의 자승에다가 익스포넨셜 이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니? R1이 지워지니까 여기서는 R2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래가지고 저거를 다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너무도 또 행복한 거는 뭐냐면 하다 보니까 앵글 의존성이 다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지렁이 두 개를 없애다 보니까 나머지 지렁이 두 개도 없어져 버렸지. 그래가지고 6 인테그랄이 2 인테그랄로 바뀌었어요. 6 인테그랄 두 개로 바뀌었고, 익스포넨셜 x자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이고 답이 어떻게 되는 거니? 포터부터 해밀토니안이 답이라고 쓰지 말고 델타 E라고 쓰죠. 포터베이션에 의해서 보니까
일렉트론 사이의 쿨롱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 다음같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 저거 당연히 포지티브 넘버로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론 사이에 쿨롱 인터랙션인데 두 개가 차지가 같으면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양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아까 마이너스 108.8에서 34 일렉트론 볼트가 들어가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계산을 했더니 퍼터베이션에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퍼터베이션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실험값이 더 낮죠.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으로 계산을 했더니 그 값하고 실험하고 비교를 했더니 한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면은 아직도 4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정답보다는 정답에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못 미쳤냐 하면 4 일렉트론 볼트 정도 미칠 수 있다. 한술밥에 해보느냐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을 해가지고 아직 다 안 맞췄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한다? 세컨드. 세컨 오더에서는 지렁이가 몇 개다? 똑같이 6개. 서메이션을 해야지. 지렁이가 몇 개지? 세컨 오더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 포텐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생하고 자 지렁이 몇 개? 애들 시험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6개. 어? 6개 하고 저렇군. 이게 1빵빵 사이 NLM 서메이션. R1 R2 응? R1 R2 R1 R2에서 R1에서 6개 R2에서 아니 R1에서 3개 R2에서 3개 몇 개? 6개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려면 6번 인테그랄을 이거 한번 해야 돼. 주문해야 되는데. 아, 왜냐면 이게 시그마에 시그마니까. NLM 하면은 뭐 한대. 그지? 숙제할까? 저 서메이션을 몇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 나올래나? 근데 이게 원제로제로는 그런데 이게 NLM으로 가면 말이야 우리 하다 보니까 원제로제로 6개 할 때 잘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2개 샥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2개만 인테그랄 하도록 이렇게 했잖냐? 요거 하면은 요 함수 자체가 뭐냐면 R세타 파이에 진짜 함수 들어갔어. 그러면은 6개 진짜 해야 돼, 그지? 그 시메트리에서 이렇게 뭐 캔슬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6개 진짜 해야 되는데 진짜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한 번 해야 돼, 그지? 그래, 더 해야 되니까. 미쳤냐고? 무슨 소리야? 이거 해야 박사 준다 그러면 해야지. 대대로. 5년 동안 계산을 하겠다. 5년 동안 계산만 한다고? 5년 동안 계산해서 답이 나면 행복한 거지.
5년 동안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5년 더. 나머지 5년 또 다시 또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이야 이 퍼터베이션에서 세컨 오더 퍼터베이션을 하지 말고 좀 더 획기적으로 개량된 퍼터베이션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게 뭐냐면 이른바 베리에이션 메소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싹박한 퍼터베이션, 새로운 퍼터베이션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